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기업을 사들이고 기업에 투자하던 워렌 버핏은 금을 싫어하기로 유명했거든요. 결국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제 전문 분야인 금에 대해서 오늘 한번 ETF 여러가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주주 서한 때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제 버핏은 자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한다라는 내용이었고, 첫 번째가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성 있는 자산인 거죠. 5년 정도 보유하게 되면은 이 부산물만 팔아도 본전을 뽑겠다라는 농지나 기업들을 좋아했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 생산성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본인이 잘 몰랐던 기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기업들, 특히나 애플을 산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애플을 결국에는 기술주가 아니라 소비재로 판단했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존이 폭등하는 것을 보고 본인이 실수했다라고 판단했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유명합니다. 금은 결국 1온스는 1온스일 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다음 사람이 결국엔 비싸게 사줘야지만 가치가 유지되는 자산이다라고 판단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금은 지금 다른 사람이 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은요, ETF가 많이 사주고 있다라는 거고,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3년도, 24년도 1분기까지의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펀드에서 플로우들이 3년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은 좀 빠졌다가 급격하게 1분기 만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GLD라는 금 본연의 ETF가 아니라 GLDM이라는 작은 사이즈지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그리고 IAU지만 M 붙은 훨씬 수수료가 저렴한 것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위험할 때 찾고, 결혼할 때 찾고, 뭐 중국과 인도는 계속 찾고, 이제 미국과 달러 패권이 흔들릴 때 또 금을 찾고 있는 이제 그런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S&P 우리가 연초 대비해서 올랐거든요. 코스피는 30%나 올랐습니다만, 이제 금은 37%나 올랐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계속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는 자산, 투자하는 자산들은 대부분 우상향하면 수익이 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S&P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이제 대부분 고점에 대한 걱정을 할 때 시장에 어떤 자산이 방어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를 보면은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서 빅스, 그다음에 물가 채권, 뭐 CDS 채권, 그다음에 현금 들고 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금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고요. 뭐 까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9등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도 더 못한 성과를 보이는 것이 까분다라는 건데, 어쨌든 위험할 때 2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은 금이 가장 유용했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있는데, 결국 이 시장의 변수들 때문에 금을 찾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금값이 더 많이 오르는 거고요. 금이 좀 덜 오른 상황은 평소 덜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많은 이벤트 때문에 금들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워렌 버핏은 이 생산성 없는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기를 꺼려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줘야 오른다라고 했는데, 이 위험할 때마다 사람들이 찾는다라는 거죠. 25년 관세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과적으로 봐도 스파이에 100% 투자하는 것과 금의 3대 7 투자하는 것이 작년 기준이었거든요. 평가 금액은 비슷했고 표준 편차는 훨씬 낮아지는 모습,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변동폭이 크냐인데, 변동폭이 더 크면서 비슷한 성과를 내면은 이게 더 위험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하락폭 같은 MDD도 훨씬 더 금을 섞는 것이 유리했고 성과 자체가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아마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자, 투자 방법을 제가 작년에 이제 다니면서 좀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주력 상품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금 ETF는 거래도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이제 KRX 금시장이었고요. 금통장 은행에서 늘 많이 만들어서 가입하셨었습니다. 특히나 이 KRX 금시장은 2013년도인가 보통 이제 금들이 자꾸 이제 음지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아예 양지로 끌어내가지고 좀 혜택을 최대한 줘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KRX에서 금시장이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해외 주식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 선물은 인생 한방 노리시는 분들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ETF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ETF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에이스 KRX 금현물이거든요.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인데 여러분들 이런 ETF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금 단독으로 1조 5천억을 모은 ETF입니다. 뭐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방송할 때만 해도
5천억, 6천억이었는데 지금 1조 5천억입니다. 하여튼 금은 계속해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펀더멘탈 여러 가지 가지고 있거든요. 워렌 버핏이 놓친 최고 해초 상품이라는 게 지금 서한 보낸 지 10년 넘었는데 10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은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는 것이 이제 금 가격이다라는 거죠. 근데 금은 되게 괜찮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뭐 펀더멘탈적인 측면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금을 사고 있다라는 그런 펀더멘탈 장신구 용도가 있긴 한데 투자용도 많고 이제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 측면에서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어떤 위험에 대비할 거 아닙니까? 산업용으로도 쓰이고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사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고 이제 금을 많이 보유한 국가 중에서 이제 미국과 독일, 그다음에 인도, 중국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 달러와 반대로 가잖아요. 지금은 금리 인하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러나 금리 인하 되는 시점에서 금 가격이 오르고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있죠. 금 가격이 오르고요. 그리고 원자재 역할보다는 통화로서의 대안으로 금이 사용되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펀더멘탈로도 좀 유용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금에 투자하는 방법을 결론적으로 네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고점 부근에 있는 지수를 투자할 때 혹은 주식을 투자할 때 고점이니까 무섭잖아요. 그럼 요럴 때 금을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좋아요. 그럼 얘가 좀 오르고 얘가 덜 오르거나 좀 빠지겠죠. 금은 안전자산 역할을 하니까. 만약에 얘가 빠집니다. 그러면 금은 오를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서 살 때는 8대2, 7대3 정도로 금을 섞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시장이 좋아질 때 금이 같이 올라오는 때가 또 있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첫 번째 가장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에이스 KRX 금 현물 ETF입니다. 411060 코드를 쓰고 있는데요. 연금 계좌에서 가능하고 IRP에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최근에 0.5% 보수에서 0.19%로 보수를 인하했어요. 금현물 가격을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구조인 거고 일단 과세 체계에서 보유기간 과세, 배당 소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팔지 않고 꾸준히 가져가신다라는 컨셉이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GLD거든요. SPDR, SPY 만드는 운용사입니다. 실물을 마찬가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0.4% 보수를 매기고 있는데 GLDM이라고 하는 것이 0.1% 보수니까 혹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GDX는요. 실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GDX랑 이거는 금광에 투자하는 ETF란 말이에요. 이제 마이너가 들어가는데 이 뉴몬트 같은 요 채굴 기업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바넥 골드 마이너 ETF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이거 정말 한참 전에 설명했던 건데 금광기업 ETF거든요. 골드가 아니라 금광기업이에요. 이때 29불이었는데 지금 66불이네요.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나 브라질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뉴몬트가 여기 있습니다. 베리골드가 이제 광산 기업 중에서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기업이고요. 뉴몬트가 아까 여기 살짝 제가 사진 보여드렸던 채굴 기업입니다. 세계 최대 금광 기업이거든요. 개별 종목이에요. 실제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면은 요게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좀 옛날 거긴 한데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면은 자, 금광 ETF가 더 많이 오를 때가 있고요. 더 많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금은 본연의 가치를 투자하는 거고요. 이 금광 기업은 이제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본연의 자산과 이제 부채라는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처럼 시장이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를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어떤 요런 이제 레버리지 특성을 이용하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뉴몬트랑 베리골드, 프랑코 네바다 뭐 옛날 거긴 한데 비슷한 흐름일 겁니다. 지네들끼리 합병하고 막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거 배경 지식을 좀 말씀드리면서 요런 채굴 기업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금광주, 뉴몬트, 베리골드 들어가 있는 거고 보수가 좀 높긴 하죠. 그렇지만 오를 때 더 많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채굴 원가가 되게 중요한데 채굴 원가가 높아졌다가 최근에 조금 안정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뉴몬트는 개별 기업인데 가장 세계에서 채굴을 많이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도 많이 주거든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이렇게 네 가지 성격상 다른 것들이 있긴 한데 뭐 무난하게 하실 거면은 1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이제 좀 다이나믹하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유효할 수 있겠다. 계속 오르죠. 1년 동안에 79%나 올랐습니다. 금은 아까 보셨다시만 30% 정도 40% 정도 올랐거든요. 좀 많이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자, 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투자하는 방법이 조금 아리까리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으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셔도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